제가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친구를 지켜봐왔습니다. 1000개 트레이닝, 100개 트레이닝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반복을 해도 근성장이 된다 이런 뭐 논문도 있고 하니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고반복을 하지 않고는 있어요. 왜냐면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단히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GPT님과 뽀종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건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쇼미더머니에 대해서 저도 뭐 재밌게 보고 있었고 쇼미더바디 쇼미더바디에 대해서 저도 좀 재밌게 보고 있었고, 왜냐면 저도 몬스터짐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GPT님 중간에 몸이 좀 아프시고 근데도 끝까지 이렇게 완주를 한 거로 이제 제가 봤는데 몸이 그렇게 좋은 상태로 올라오시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뽀종의 운동 방법이 문제가 있다, 뭐 1000개의 운동 뭐 그렇게 해서 몸이 녹았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고, 그래서 뽀종이가 최근에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어젠가 그젠가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봤다고 한다면 저는 뽀종이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뽀종이가 이거는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코치이고 그리고 영상으로 계속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갖고 본인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과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뽀종이만의 책임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는 GPT님이 중간에 뭐 먹방 그것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던 과정에 다른 문제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원래 뭐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거는 너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뽀종이 자체가 본인도 문제가 생겼어야 되고, 뽀종이한테 배우고 있는 회원님들 모두가 문제가 생겨야 된다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레슨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친구를 지켜봐왔습니다. 근데 뭐 1000개 트레이닝, 뭐 GPT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뽀종이라는 친구는 운동을 할 때 1000개 트레이닝 이런 거를 계속 하진 않았습니다. 중량 트레이닝을 계속 했었고, 그런 운동을 정말 간혹 가다가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쩌다 한번.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게, 사람 몸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물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고반복은 필요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진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그런 운동을 한다 그래서 절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뽀종이는 그렇게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맨날 시키고 이랬던 친구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뽀종이가 운동시키는 거를 봤을 때 저거 왜 저렇게 하지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회원을 다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 헬스장에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제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옛날 그 모티베이션 영상 보면 중량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결코 평상시에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74년도 미스터 코리아이신 이보영 원장님께서 한 달 정도를 같은 공원에서 운동을 하셨대요. 근데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정말 정갈한 무게로 깔끔하게 본인이 다룰 수 있는 무게로 운동을 하고, 촬영을 할 때만 모티베이션 영상을 찍듯이 그렇게 촬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촬영을 할 때 좀 더 오버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방송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뽀종이가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이 친구의 책임이 될 수는 없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일단은 좀 지켜봐 주시고, 뭐 몸이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 병원에서 진단이 나와야 될 것이고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뭐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뽀종이라는 친구도 사과를 했고 또 활동을 해야 되는 친구인데, 진짜 이 악의를 품고 이 친구를 막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안타깝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전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잘 끝까지 완주를 하신 분을,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함도 있다고 생각을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분을 이제 몸이 안 좋고 성적이 안 좋다 그래서 뭐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은 가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와이프분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대회 준비를 하면서 와이프랑 같이 한 침대를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민하고 지금 몸이, 그리고 자주 깨니까 와이프한테 잠자는 방해가 될까봐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브이로그로 와이프 침대에서 그 대형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 딱 와이프 자고 있네요 찍고 저 이제 자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파에서 쪽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야 이거 와이프한테 쫓겨났나? 머슬맨 형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 퐁퐁남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와이프를 정말 내가 얘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좆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찍었다고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정말 나온 거 하나가 들어갔을 뿐인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기회다 싶어서 까는 유튜버 분들, 이거는 정말 되게 큰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본인들의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만약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1000개 트레이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심현도 관장님이 이제 거의 주로 하시는 트레이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현도 관장님은 제가 운동 초창기 완전 10몇 년 전에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에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PT도 없고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 관장님이 올리시는 칼럼, 질문을 남기면 답변을 달아주시고 이랬던 저한테는 좀 고마운 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대가리 좀 커지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초보자에서 중급자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다. 그런 방법들이 조지는 게. 근데 힘들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 100개를 하든 몇 개를 하든 그런 게 되게 좋은데 그 이상 선수들한테는 필요가 없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심 관장님 방법을 참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심 관장님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트레이닝은 초보자들, 내가 지금 턱걸이 1개도 못하는 사람이 뭐 보조받아서 1개 땡기고서는 4일을 쉰다든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푸시업을 하루에 많이 채워서 내 가지고 있는 힘에서 최대치를 뽑아냈을 때 몸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초보자들의 단계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뽀종이도 본인은 그렇게 트레이닝을 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초보자들에 한해서 처음에 강도를 뽑아내고 이 사람이 운동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고반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급자들을 중급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중급자분들이 상급자로 가기 위해서는 1000개 트레이닝, 100개 트레이닝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제 생각일 뿐이지 또 몰라요. 나중에 진짜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고중량을 쳐야지만 타입2가 쓰인다고 하는데 고반복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타입2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반복을 해도 근성장이 된다 이런 뭐 논문도 있고 하니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고반복을 하지 않고는 있어요. 왜냐면 고반복이라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고급자들을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스쿼트를 200kg를 친다고 하면은 내 한계가 정해집니다. 뭐 2개, 3개 딱 정해져요. 근데 고반복 20kg 가지고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200개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뒤질 것 같은데 더 할 수 있거든요. 50개를 더 했어요. 그럼 진짜 막 죽어버릴 것 같은데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내 실패 점인가 한계인가? 알 수 없습니다.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뽀정이와 심 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정신력, 내가 200kg를 다룰 때 2개 할 거를 3개 할 수 있는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반복에서 200개에서 50개를 더하고 거기서 50개를 더 할 수 있는 정신력을 키웠을 때 그게 또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심 관장님 같은 운동 진짜 오래 하시고 주변에 보디빌더가 많이 있고 박사잖아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근데 그런 분이 왜 저런 멍청한 트레이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단계적인 게 있다는 거, 누구나 그렇게 해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만의 고급적인 테크닉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이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넓게 폭넓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